통해서 1시간 만에 무려 1,200명이 넘는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침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완전 무장한 보병 부대가 3열로 전진할 수 있을 만큼 널찍했어요. 전면 전쟁을 일으킬 때 다량의 병력을 침투시켜서 북군 후방을 급습 교란하여 전후방을 차단하고 남한을 3일 이내에 완전히 점령하여 적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한 개의 이것은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다. 좀 너무 위협적인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거네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배우 하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155mm 자주포 포병 포수 역할 맡아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충성, 입양 문민아리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한 씨, 현대전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핵무기죠. 네. 지금까지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도시 하나쯤은 통째로 날려버릴 만큼 정말 위력이 대단한데요. 지금까지 실전에서 핵무기가 사용된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히로시마에서만 14만 명이 사망했고 투하 지점 근처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풀 한 포기까지 모두 싹 쓸어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위력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자기네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말이죠. 심지어는 핵무기를 앞세워서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원조를 받아내기도 했어요. 이런 북한의 김일성이 무언가로 두고 한 개의 이것은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뭘까요? 아니 핵폭탄보다 뭐 더 강력한 게 있어요? 뭐지?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느낌인가? 힌트를 드릴까요? 좋습니다. 정답과 관련이 있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네. 지진 이런 건가요? 약간 진동 소리 같기도 하고. 전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주파수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소리는 바로 굴착음입니다. 아 맞네. 저 군생활할 때 많이 들어본 소리였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땅굴을 파는 소리라고요, 이게? 네. 실제로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뚫는 소리예요. 실제로? 아 진짜 소름이다 진짜.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놓은 땅굴이 있습니다. 제1땅굴부터 4땅굴까지 4개나 있어요. 저도 땅굴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약간 이거는 어렸을 때 좀 겁줄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있군요. 그 땅굴 같은 거 막 약간 관광지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북한군의 남침용 전술 중 하나인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왜 김일성은 한 개의 땅굴은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다 라고 했을까요?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졌던 시기는 1970년대
초반입니다. 1972년엔 우리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를 심어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남북한은 분단 27년간의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남북이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이때는 이산 가족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못 보는 줄만 알았던 가족을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저였다면은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2년 뒤인 1974년에 북한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뭐 뒤통수도 치고 그런 건가? 한 귀순자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요. 북한이 땅굴을 파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 맞네. 남한을 빨리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하에다가 은밀한 침투로를 조속히 구축하라는 교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순자의 말을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북한에서 땅굴 작업 측량 기사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믿을만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국군은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탐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 11월에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25사단 병사들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뭘 본 거예요? 이날은 영하 6도나 되는 추운 날씨였는데요. 땅 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뭐 온천수라도. 74년도 11월 15일 날 우리가 또 아침 7시에 추진관 죽소 경계 및 진치 보수 작업을 위해서 출발했어요. 한 100m 정도를 갔는데 서리발이 허옇게 있던 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느끼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김이 나오면서 그게 밤에 기온차로 서리발이 됐던 거예요. 이게 뭘까 하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체는 놀랍게도 땅굴이었습니다. 그거 봐. 아, 땅굴이 발견된 지점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불과 52km 떨어진 비무장지대입니다. 북한 괴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의 비무장지대로 1200m의 땅굴을 뚫어놓았는데 북쪽 비무장지대에도 땅굴이 있다고 보면은 그 길이는 적어도 3 내지 4km가 되는 것입니다. 지표면에서 불과 45cm 아래에 있었습니다. 국군은 땅굴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다가 땅 위로 올라오던 수증기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뭐였어요? 북한군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물을 끓였는데요. 그 수증기가 올라온 거예요. 와, 그럼 아침까지 북한군이 땅굴 속에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국군이 수색 작업을 벌이던 그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을 발견하고는 곡괭이며 궤도차 같은 땅굴용 장비를 다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국군을 향해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총탄이요? 북한군이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3분 동안 무려 300발이 넘게 마구 쏴댔습니다. 어떡해. 국군도 곧바로 대응을 했는데요. 이 교전은 1시간 15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아 진짜 길게 했다. 안타깝게도 이 교전에서 국군 5명이 부상을 당했고 3명이 전사했습니다. 땅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북한이 땅굴 벽면에 새겨놓은 글자였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럼 실제로 새겨놓은 글자를 이렇게 사진으로. 와, 이거 뭔가 너무 또렷하게 글자가 써 있어서 좀 소름 돋는데요?
북한이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땅굴을 이용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와, 그 땅굴이 지금 통일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 어이가 없다. 1978년도가 되게 되면은 노동당 창설 3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속전속결에 의한 기습전을 감행할 준비를 해라. 1978년도까지 완성하기 위한 자기들의 어떤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부 결속, 다지기 위한 그런 문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굴은 가로 세로가 1m 정도 됐거든요. 사람이 몸을 숙이고 움직여야 할 정도의 공간이었지만 남쪽으로 1200m까지 뚫려 있었어요. 1200m요? 네. 그건 좀 너무 위협적인 것 같은데. 국군이 전투 실험을 했는데요. 이 땅굴을 통해서 1시간 만에 무려 1200명이 넘는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침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와, 땅굴이 진짜 무서운 거네요. 상당히 위협적이죠. 땅굴 안에는 전기시설부터 휴식 공간, 빠르게 남침할 수 있도록 레일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에 들어가니까 전선에 10m 간격으로 전구가 달려 있고 전화선에 전화기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작업도구, 삽 곡괭이, 다이너마이트 뭐 그런 모든 장비 한 200여 점이 나왔어요. 만약 이 땅굴이 국군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뭐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땅굴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침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다행히도 국군이 땅굴을 발견하면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우리 국군밖에 없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섬뜩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북한군 중에는 남침용 땅굴을 이용해서 고강도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땅굴 전용 그 특수부대원을 키웠다는 거네요. 이 땅굴 공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첫째로 전면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땅굴로서 다량의 병력을 침투시켜서 국군 후방을 급습 교란하여 전후방을 차단하고 한국군이 주 방어시설을 무너뜨림으로써 남한을 3일 이내에 완전히 점령하여 적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건 1971년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그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했을 때가 7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같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양면성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그거는 우리를 기만한 거잖아요. 너무 괘씸합니다. 네. 1970년대 초에가 가장 남북한 간의 평화 무드가 가장 조성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25번이나 열리게 되고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7차례 개최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화해 협력이 쫙 무드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서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이제 발표되게 됩니다. 그런데 74년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저격 사건이 발생해요. 앞에서는 그래 우리 남북 간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뒤쪽으로는 무장공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 저격하려고 하고 지하로 해서 땅굴 파가지고 침투하려고 하고 이런 전술을 구사했다는 얘기죠. 이 땅굴의 징후를 처음 알게 된 건 이 땅굴이 발견되기 1년 전인 1973년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6사단 장병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20일 저녁이 되어서 순찰을 돌면서 역시 새벽때에 계곡 초세에서 쿵 하는 소리가 아주 경미하게 조그맣게 들리락말락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혹시 땅굴일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서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웠죠. 수상하게 여긴 6사단은 그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평소에 되게 잔잔하던 옹달샘이 이날따라 이상하게 물 표면이 계속 원을 그리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타닥타닥 이런 소리도 났어요.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6사단은
비밀리에 탐색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또 땅굴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잖아요. 맞아요. 1974년에 1땅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때부터 2땅굴 조사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럼 두 번째 땅굴도 무조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겠죠 이제. 맞습니다. 이 땅굴 조사 작업은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됐는데요. 1땅굴을 발견했을 때 국군 장병들이 희생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에게까지 비밀로 붙일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명 밤낚시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래서 밤낚시 작전이구나. 국군은 땅굴에 의심되는 지역을 2m 간격으로 시추공을 뚫어서 땅굴의 유물을 판단했습니다. 무려 45개나 되는 시추공을 뚫으며 일대를 확인하던 중에 드디어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10분 공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무슨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쿼링이라는 게 뜨면은 안에 게 이제 다 뽑혀 올라오거든요. 암석이. 그게 한 1m 정도가 없는 거예요. 구멍에 불을 가져다 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땅 속에 공기가 있는 그 공간이 존재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당시 최첨단 장비였던 내시경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드디어 1975년 3월에 두 번째 땅굴을 찾았는데요. 이때 국군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뭐 엄청 커서 그런가? 맞습니다. 이 땅굴의 엄청난 규모 때문이었어요. 지표면에서 무려 50m 넘게 아래에 있었고 높이와 너비도 2m나 됐어요. 와, 그럼 상병님처럼 키가 큰 성인 남자도 서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네요. 그렇죠. 완전 무장한 보병 부대가 3열로 전진할 수 있을 만큼 널찍했는데요. 1시간에 무려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었고 약포와 차량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와, 이거 발견 못했으면 생각만 해도 진짜 섬뜩하네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병력들이 집결할 수 있는 어떤 광장 같은 그런 큰 어떤 집결지 같은 것을 또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 남쪽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길목에는 세 갈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이제 병력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제2땅굴을 통해서 침투한다 하면은 세 개 길로 해서 만 분산해서 세 개 지역으로 침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78년 10월엔 경기도 파주에서 세 번째 땅굴을 찾았습니다. DMZ에서 폭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물기둥이 10m나 확 솟아올랐어요. 이상하게 여긴 국군이 그 일대를 조사하다가 3땅굴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국군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땅굴도 그렇고 작은 징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사해가지고 지금 땅굴을 다 찾아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3땅굴은 규모보다는 위치가 정말 위협적이었어요. 실제로 서울과의 거리가 44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1, 2땅굴에 비해서 제3땅굴이 가장 좀 위협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정도 거리면 차로 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2, 3땅굴을 연이어서 발견한 것과는 달리 네 번째 땅굴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 땅굴의 파급력이 엄청나잖아요. 국군 입장에선 수색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땅굴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3땅굴이 발견된 지 무려 12년 만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국군이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 땅굴까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4땅굴 벽면에는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을 드러내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직 혁명을 위하여. 진짜 집요하고 1차원적이고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김일성은 6.25 전쟁이 정전으로 마무리된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승리로 끝내지 못한 걸 두고두고 곱씹었다고 합니다. 곱씹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김일성은 제2의 6.25 전쟁을 꿈꿨습니다. 이때 생각해낸 게 땅굴을 이용한 기습 남침이었어요.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기습해서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죠. 아주 끝까지 그냥 포기도 안 하고. 네.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경기도 연천의 1땅굴을 시작으로 철원에서 2땅굴, 판문점에서 3땅굴, 마지막으로 양구에서 4땅굴이 발견됐죠. 이 지도에서 땅굴의 위치를 봐주세요. 어떠신가요? 한 군데 집중된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 전선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거를 만약에 국군이 땅굴을 찾지 못했다면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네요. 진짜 위치까지 다 계획을 해서 땅굴을 팠구나. 맞아요.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은 모두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한은 무려 3,121건의 침투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아니 3,000건이 넘게 했다고요? 3,000번이 넘어요? 그리고 그 수천 번 모두가 이렇게 계획적이고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군은 단 1%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뭔가 땅굴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은 얘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들으니까 조금 공포스럽기도 하고 북한 진짜 별론 것 같아요. 막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막 땅굴 파고 진짜 치밀하고 징글징글하고 또 반면에 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굴을 다 찾아주시고 또 계속 국가를 지키려고 해주시고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